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22강 시간으로서 232번 문제부터 243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3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32번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협회는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협회부를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물론 협회료에도 해야 되죠. 근데 협회부만이 아니라 요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일간신문과 협회부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제계약자에 공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문이 아니니까 틀렸죠. X.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거 전제 조건이 있었죠. 금융감독원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요청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4.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제규정 등의 조정 개선에 불응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100만원 아니라 500만원입니다. X. 5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아니죠?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X.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걸 고르니까 232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33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협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X. 2.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X.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조사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X. 4.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5.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 기간과 관계없이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를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그때는 면제되죠. 그렇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3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3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죠. 자, 틀렸고요. 없다라고 됐으니까 2. 포상금을 한 건당 50만원입니다. X. 3.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 규정은 없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면 뭐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통보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도에 통보하는 건 아닙니다. 4번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잘 보십시오.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공인 중개업자가 아니다. 근데 중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폐업 후 중개업을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를 신고한 거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 맞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공동신고가 아니라 2건, 별건이에요. 별건.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아니죠.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사람 먼저 우선입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자, 그리고 옳은 걸 고르니까 23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개업 공인중개사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되어도 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1번은 X. 2.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모두가 틀렸죠? 이건 모두가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X.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전액이 아니라 50% 이내입니다.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 4.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월이 아니라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X.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3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36번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50%이니까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맞습니다. 2.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포상금 한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맞습니다. 4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가 아니라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5. 포상금의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구하니까 23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번 포상금 지급 및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포상금 지급을 바꾸다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그렇죠. 이거는 건수가 아니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한 거니까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지급급입니다. 자, 맞고요. 4번 3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을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맞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 다른 거죠. 건수가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아니라 먼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배분해 지급하는 겁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23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23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수수료 납부하는 거는 수수료 납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명시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수수료 납부를 안 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 합격해갖고 자격증 교부 받을 때, 그 자격증 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납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격증을 재교부 받을 때, 재자 들어가면 다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당연히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할 때는 다 수수료 냅니다. 또 등록증 잊어버려서 재등록증 발급받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발급받을 때도 다 수수료 냅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 얘 등록 신고나 설치 신고나 다 수수료 냅니다.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역시 수수료 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받는 자, 요 때만 안 내요. 요거는 안 내. 처음에 합격해서 교부받을 때는 안 냅니다. 물론 합격 자격증 잊어버려서 재교부받을 때 그때는 냅니다. 리얼 분사무소 선치 신고필증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냅니다. 중개사무소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이건 수수하고 상관이 없죠. 그냥 신청서만 따라 내면 되는 겁니다. 기억, 니은, 리을. 자, 기억, 니은, 리을 어디나요? 1번에 있네요. 23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자. 이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거나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역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3.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자, 이것은 바로 관직상투부단의 투에 해당이 되죠. 3년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리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 관직상투 무등록 중개업자.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그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있어서 무고 관직상투부단 안코가 표시에 있어서 맨 앞에는 무에 해당이 된다. 이게 바로 무. 그래서 이건 3년. 물론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협조하는 행위 뭐 이런 거는 매무수고의 무에 해당이 되면 그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맞지만 그냥 무등록 중개업자 그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자. 이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걸로 묶인 거는 디귿하고 리을이므로 디귿, 리을이 표기되어 있는 4번이 239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4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모두 몇 개인가 보겠습니다. 기억,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무고 관직상투,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니은,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이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디귿,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관직상투의 직상이죠.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디귿,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자, 비밀 누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미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죠. 이건 과태료. 그래서 지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니은과 리을 하나, 둘,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두 개죠. 그래서 24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2번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개업 공인중개사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벌칙 내용은 다르지 않고 같죠.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X.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그냥 해당한답니다. 여기까지.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배설 등록을 한 자이지,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부정한 방법을 했다고 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 4.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벌합니다. 그 업을 떠난 후에도 비밀은 지켜야 된다. 비밀 누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X 5.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이 아니죠. 과태료는 행정청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곳을 고르니까 24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2번 행정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행정벌은 형벌, 즉 판사가 선고하는 거 있죠. 검사 기소위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말하고,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업무 정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동일 행정범에 대하여 행정벌과 행정처분은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행정처분은 등록관청 같은 데서 하는 거고, 행정벌은 판사가 내리는 겁니다. 맞고요. 두 번째, 행정벌 중에서 행정형일범과 행정질서벌은 병과할 수 있다. 자, 병과할 수 없습니다. 둘은 병과할 수 없다예요. 없다. 3. 동일 행정범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없다. 그렇죠. 병과할 수 없죠. 벌금형을 때리든가 징역형을 때리든가 판사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4. 동일 행정범에 대하여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그렇죠. 업무 정지를 하든가 과태료를 내리든가 합니다. 5.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행정벌은 병과할 수 있다. 그렇죠. 자격 정지 내릴 수 있고, 벌로다가 그 벌 규정 위반한 거에 대해서 행정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했어. 지금 틀린 걸 구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 맞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자격증 관련은 다 시도지사. X 3.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도 참작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습니다. 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 해당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4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22강 시간이었고, 232번부터 243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